먼저 사원 등록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항목들을 볼 건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연말정산 신고 시 필수로 수록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내국인일 경우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세적검사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인데 주민번호가 붉은색으로 나온다면 올바른 주민번호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제등록에서 중소기업 취업관면 여부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은 5년, 그 외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선택합니다. 감면율은 청년은 90%, 그 외는 70%이고 병역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취업감면 기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면 한도가 기존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200만 원 한도로 상향이 되어 작년에는 한도로 인해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올해는 좀 더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외근로 적용 여부나 생산직 등 여부,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 여부와 선원 여부에 해당한다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한 후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분납이 가능한데요. 분납을 할 거라면 해당 항목을 신청으로 선택하고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소득세 반영 시 연말정산 소득세를 반영 후 분납까지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연말정산 시 반영될 급여 내역에 문제가 없는지 급여자료 입력을 확인해 보는데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지급일자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된 급여 내역이 있는지 혹은 잘못 반영된 급여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역이 있다면 우측의 급여 내역을 체크 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당공제 등록에서 과세 비과세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는데요. 식대 비과세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3년부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변경이 되었고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 비과세로 변경이 되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에도 포함이 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제출 비과세로 보이게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연말정산 전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스마트A 10에서 국세청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업로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에서 진행하는데요. 국세청 간소화 PDF를 반영할 사원들을 불러와야 합니다. 사원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전체 사원을 불러오거나 더보기에 퇴사자 제외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직 중인 사원만 불러오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원 등록에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사원은 제외하고 불러오고 사원명에서 코드 도움을 하면 특정 사원들을 한 명씩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소화 PDF 업로드 전 PDF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금액을 업로드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 업로드 설정을 클릭하여 간소화 PDF에 있는 국민, 건강, 고용보험 금액을 포함하여 업로드를 할 거라면 업로드함을 체크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PDF 자료를 업로드 해볼 건데요. 여러 사원의 PDF 자료를 한 번에 업로드 할 거라면 여러 명의 사원을 체크한 다음 하단 액션바 PDF 업로드에 간소화를 클릭하여 PDF에서 가져올 공지 항목을 체크한 후 가져오기를 하고 간소화 PDF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선택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 한 명의 자료를 업로드할 거라면 업로드할 사원 한 명을 체크 후 하단 액션바 PDF 찾기에서 간소화를 클릭해 해당 사원의 PDF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PDF 파일에 문서 열기 암호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옆에 암호란에
설정했던 암호를 입력 후 업로드해야 오류 없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PDF를 업로드했을 때 만약 이렇게 PDF 업로드 내용 중 부양가족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사원 등록에 입력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간소화 PDF에 수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서 나오는 오류이므로 사원 등록에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올바르게 수정 후 다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DF를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때 한 번에 내려받기로 다운받은 일괄 PDF 파일이 아닌 공제 항목별 내려받기를 한 기본이나 상세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사원을 선택하여 업로드할 경우에는 파일이 저장된 폴더만 선택을 하면 되지만 한 명의 자료만 공제 항목별 내려받기로 내려받은 PDF로 업로드를 할 거라면 사원을 선택 후 파일을 선택 시 컨트롤이나 시프트 혹은 드래그를 이용해서 여러 파일을 선택해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구분의 간소화임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간소화라고 표시가 되고 각 항목별로 자료가 반영되어 부양 가족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입사자 공제 대상 기간 확인을 클릭하여 공제 가능한 기간과 PDF 문서의 조회 기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내에서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PDF 문서의 조회 기간과 공제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PDF를 월별로 다시 받아 재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업로드한 자료를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전송을 해야 하는데요. 사원을 체크하고 하단 액션바에서 연말정산 전송에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그럼 전송할 공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 업로드 설정을 업로드함으로 하고 PDF에 해당 금액이 반영된 다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반영하려면 여기에서 이 항목들을 체크하고 보내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보내기를 하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전송을 하는데 해당 메뉴에 이미 입력된 자료가 있다면 입력된 자료는 삭제하고 현재 PDF 자료의 데이터로 반영되니 확인 후 전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해당 사원이 없거나 사원이 있지만 완료나 마감된 경우라면 전송되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송을 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을 해보면 간소화 PDF 자료의 데이터가 각 공제 항목별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업로드함으로 설정하고 해당 항목을 체크 후 전송했다면 급여 명세에서 건강보험료 국세청 간소화, 장기요양보험료 국세청 간소화, 국민연금 국세청 간소화, 고용보험 국세청 간소화에 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산 명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급여자료 입력과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입력된 데이터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간소화 PDF의 금액으로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 더보기의 국세청 건강보험료 PDF 적용 선택에서 여기 각 항목을 반영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정산 명세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확인을 했을 때 간소화의 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적용이 되면 사업명 옆에 빨간색 세모 모양으로 국세청 간소화 문서, 건강보험 등 적용된 메모가 등록되어 간소화 자료의 금액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A 10에서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고 반영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보면서 각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실행한 다음 코드 도움을 받아 사원을 한 명씩 불러오거나 전 사원 불러오기를 눌러 계속 근무자를 연말 탭으로 모두 불러올 수 있는데요. 연말 탭은 계속 근로자가, 중도 탭은 중도 퇴사자의 데이터가 반영되고, 총괄은 중도 탭과 연말 탭에 있는 전체 사원이 조회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사원을 불러온 다음에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급여라든지 소득세 금액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급여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사원을 불러오게 해주세요. 또 기능 모음에 사원 코드 보기 설정에 따라 사원 코드를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데이터 정렬 버튼을 눌러서 사원 코드순, 성명순, 입력순 등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서 말 그대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정산 명세에서 입력한 금액에 대한 공제 금액과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연말정산 정산 명세의 총급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의 급여 내역란과 연말란에 입력한 급여와 상여, 그리고 인정 상여 등 과세 금액이 반영되는데요. 급여 내역의 이 금액들은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된 금액이 반영되고, 급여 상세 보기를 누르면 12달치의 금액을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란에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미처 입력하지 못한 추가 지급 급여 금액을 입력하거나 건강보험료라든지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로 입력을 할 수 있고, 비과세 전체 보기를 누르면 비과세 항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서 연말란에 금액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중 연구보조비라든지 이렇게 주식 매수 선택권 등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말란에서 직접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원을 체크해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삭제를 한 다음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육아, 산전 후 휴가와 같은 미제출 비과세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연말정산 정산 명세에서 이렇게 미제출 비과세란으로 한꺼번에 합계되어 불러오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비과세로 지급돼야 했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비과세 금액이 과세로 지급이 돼서 연말에 한꺼번에 비과세로 처리를 해야 한다면 연말란에서 과세급여로 입력했던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고 다시 비과세로 반영할 금액을 해당하는 항목의 연말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자세한 설정 방법은 매뉴얼의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중도에 입사한 사원이 있다면 그 사원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입력 방법은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종전근무지 입력 버튼을 눌러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해 근무처명부터 직접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실행해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작성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로 들어가 사원을 체크한 다음 종전근무지 불러오기를 눌러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종전란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종전란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사원을 삭제하고 다시 불러오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입력해야 하지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입력한 다음 불러오기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해당 사원을 삭제하더라도 불러오기만 하면 그 내용을 다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뉴얼의 5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종전근무지 내역을 입력할 때 이 소득세란에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사례가 많은데요. 소득세란에는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전근무지에서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 항목에도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비과세 전체 보기를 누르면 되고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도 반드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 계산되고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라든지 추가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부양가족에 입력된 관계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양가족에 입력된 내용은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이 되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에서 직접 등록을 하면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탭에도 같이 연동이 돼서 등록이 됩니다. 입력을 할 때는 연말정산 관계부터 코드 도움을 받아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2023년 개정세법으로 손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4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기본공제를 선택하는데요. 기본공제는 관계코드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 배우자, 20세 이하, 60세 이상은 자동 선택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공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접 선택을 하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기본공제를 부로 선택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그 옆에 소득금액 기준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숫자 1을 눌러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고 이때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모두 부로 자동 변경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는데요.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숫자 1을 눌러서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 부녀자 공제에 대해서 동그라미는 되어 있는데 공제가 안 된다고 문의들 주시는데요. 부녀자 공제는 우선 성별이 여성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가 있고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죠. 근데 보면 주로 이 근로소득 금액 체크를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에 동그라미도 표시가 됐고 조건도 다 맞는데 왜 공제 금액에 50만 원이 안 들어오나 싶으실 때에는 혹시 이 사원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맞는지 정산명세를 눌러서 다시 한번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부모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숫자 1을 눌러서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 가이드를 통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장애인 공제는 이 가이드 영역을 확인해서 해당하는 숫자를 장애인란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경로우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일 경우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다음 출산 입양은 2023년에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1번 첫째, 2번 둘째, 셋째 이상인 경우 3번을 선택하는데요.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 옆 자녀는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공제의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한 내용이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 급여 내역으로 반영되는데요. 추가로 연말이나 종전란에 입력한 금액까지 다 포함한 합계 금액이 연말정산 정산 명세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만약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국민연금과 건강, 고용보험의 공제 금액을 반영하고 싶다면 앞에서 간소화 PDF 반영 방법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에서 먼저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 업로드 설정을 업로드함으로 체크한 다음 연말정산으로 전송할 때 국민, 건강, 고용보험을 체크한 다음에 전송을 하고 기능 모음에 국세청 건강 고용보험료 PDF 적용 선택을 반영함으로 선택해야만 이렇게 괄호 열고 국세청 간소화로 되어 있는 금액이 연말정산 정산 명세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경우에는 돋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국세청 간소화 편리한 문서 적용으로 표시돼 국세청 간소화의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반영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공제 금액이 납입한 전체 금액으로 공제되지 않고 일부 금액만 공제가 되거나 지금처럼 아예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문의 많이 하시는데요. 공제 순서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공제 및 연금계좌 및 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보험 공제에서 모든 공제가 다 끝나 이미 결정세액이 영원이 된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공제가 된다든지 아예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공적연금 보험 공제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급여 명세 탭에 공무원 연금부터 별정 우체국 연금까지 해당하는 연금 항목의 연말란에 금액을 입력하면 전액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아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또한 본인 부담금액 전액이 공제되는데요. 만약 이때도 입력된 보험료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표준세액 공제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원을 체크한 다음 상단 표준세액 공제 버튼을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특별소득세액 공제와 표준세액 공제 중 결정세액이 더 작은,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 선택되고 특별소득세액 공제와 표준세액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표준세액 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특별소득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공제 대상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공제 방법을 특별소득세액공제로 적용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표준세액 공제 선택에서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다음 선택하고 아래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택자금공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매뉴얼 8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간 또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연 4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 주택자금에서 1번 대출기간에 입력을 하고 2번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 명세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금 금전 소비대차 계약 내용이라든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다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 대상은 무주택자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서 무주택자 여부도 반드시 여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한 이 금액들은 연말정산 정산 명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반영이 되고요. 한도가 연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한도는 차입 기간과 상환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30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도는 주택자금 대출기간 옆 돋보기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 금액 등을 합하여 한도 금액을 계산합니다. 한도가 함께 계산되는 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연금 저축 탭에서 입력을 하는데요. 주택마련저축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을 했을 때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한 직원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구분을 선택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적용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 공제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산명세로 넘어와 한도를 확인해 보면 청약저축과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연 24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 금액을 합하여 한도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납입 금액을 입력하더라도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35번 기부금은 2013년도까지 지출한 기부 금액 중 2월대인 기부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전년도 기부금 명세에서 2013년도 이전에 입력된 기부금 지출액이 있다면 정산명세로 반영되는데요. 아직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대부분 세액공제시겠죠?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차감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밖의 소득공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그 밖의 소득공제의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연금저축 탭에서 구분을 개인연금저축으로 선택한 다음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그리고 불입 금액을 입력하면 연금 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거주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기타 공제에서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금액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산 명세에서 돋보기를 눌러보면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투자조합 출자는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등의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입력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연금저축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 공제에서 투자 연도부터 입력을 하는데 이때 투자 구분은 조합 1, 벤처, 조합 2 중 범위에 해당하는 구분을 직접 선택하고 금융회사, 계좌번호, 납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데 이때 만약 금융회사나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라면 스크롤을 맨 하단으로 내려 해당 없음을 선택하고 계좌번호 또한 공란일 경우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 6개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한 내용은 연말정산 정산명세로 반영되고 확인을 해보면 조합의 경우 10%, 벤처의 경우 3천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50%를 한도로 하지만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 2에 대한 공제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납입 금액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매뉴얼 77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대부분 받을 수 있고 이맘때가 되면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미리 입력을 좀 해두었는데요. 보통 직접 입력하시기보다는 국세청 간수화 PDF 파일을 업로드해서 적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입력을 해야 한다면 공제 대상자부터 코드 도움을 해서 부양가족에 등록된 가족을 불러온 다음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여기서 입력한 금액은 연말정산 정산 명세에 신용카드로 반영이 됩니다. 돋보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신용카드에 입력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앞서 개정세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는 30%로 적용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영화관람료도 포함되고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40%, 4월부터 12월까지는 50%로 공제되고 대중교통 이용분은 80%로 공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제율이 계산되면 여기서 공제 제외 금액을 차감해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공제 제외 금액은 돋보기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계산식이 꽤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이 사원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가 3천만 원으로 총급여액의 25%인 750만 원이 최저 사용 금액이 되는데요. 그럼 이 최저 사용 금액이 750만 원인 동그라미 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인 500만 원보다 크고 가나 다 나-1인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에다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1월부터 3월까지의 도서, 공연 등 합한 금액까지 합한 금액보단 작기 때문에 두 번째 계산식으로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공제 제외 금액은 150만 원으로 공제율 계산 금액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차감하면 공제 가능 금액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공제 금액만큼 다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공제 한도가 있어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7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25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제 금액은 공제 가능액과 공제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인 30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또 앞에서 개정세법 이야기할 때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 또한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금액에 대해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되고 있고요. 7천만 원 초과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이 되는 도서, 공연 등의 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제 금액은 일반 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반영되고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액의 금액이 있다면 사업명 옆 명세서에서 신용 또는 신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 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단 벤처기업은 1,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내용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기타 공제에서 입력을 하면 되고 한도가 다른 만큼 이렇게 일반과 벤처란이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임금 삭감액의 50%가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되고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기타 공제에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삭감액의 금액을 입력하면 50% 금액이 반영됩니다. 다음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연금저축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공제에서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그리고 납입 금액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연 납입 한도는 600만 원으로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자를 가입 대상으로 연 납입 한도는 600만 원, 공제 금액은 납입액의 40%로 공제 한도는 240만 원인데요. 올해 개정세법으로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입력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연금 저축 탭에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공제에서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어서 제가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부터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결정세액을 확인 후 마감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부터 볼 건데요. 매뉴얼은 9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48번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서 돋보기를 눌러보면 앞에서 본 소득공제 중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까지의 합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9번 합계가 10번 종합한도액인 2,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종합한도 초과액으로 반영이 되어 과세 표준 계산 시 제외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더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제 이 과세표준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앞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되었다는 개정사항을 확인했었는데 최저 세율 구간인 6% 세율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였다가 1,4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여기 이제 세 구간이 조금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율표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400만 원이니까 여기 산출세액 계산표에서는 두 번째 구간의 계산식을 사용하고 84만 원 더하기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15%를 곱한 150만 원을 더하여 243만 원이 산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세액 감면은 매뉴얼 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럼 세액 감면에서 돋보기를 클릭하여 공제 요건 및 설명 보기를 하면 항목별 요약 설명과 공제 요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세액 감면으로 들어가면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나 소득, 기간 등을 입력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53 제외에서 감면소득 불러오기를 하면 급여 명세에서 해당하는 감면 항목과 일치한 감면율의 그 합계 금액을 불러옵니다. 이 급여 명세에는 급여자료 입력에서 해당 감면 코드로 입력된 금액이 있을 경우 반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T40부터 T43번 코드를 사용하는 내일 채용공제 금액에 대해 급여자료 입력에 해당 코드로 입력을 했다면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지만 만약 입력하지 않았다면 상단에 비과세 전체 보기를 클릭하여 해당하는 감면 코드란에 금액을 입력 후 세액 감면에서 감면소득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총급여 불러오기를 하면 급여 명세에서 해당하는 감면 항목과 일치한 감면율의 합계 금액을 불러오고 감면 기간에는 당해 과세기간 범위 안에서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불러옵니다. 취업일과 감면기간 종료일은 전자신고 필수값은 아니지만 소득공제 신고서에 반영이 되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산명세를 확인해 보면 세액 감면란에 해당 감면 대상 급여에서 감면율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 감면 금액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상향된 200만 원으로 세액 감면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액 공제를 볼 건데요.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매뉴얼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연말정산 정산 명세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했을 때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따라 계산이 되고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제액 계산 방법은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55%가 공제액이 되고, 산출세액이 130만 원 초과이면 71만 5천 원에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130만 원 초과 계산식을 사용한다면 71만 5천 원에 13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더하여 92만 5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제액이 계산되었더라도 각 급여 구간별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도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총 급여가 4,300만 원이기 때문에 3,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의 계산식을 사용을 하고, 74만 원에서 3,30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 금액인 그 1,000만 원에 0.008을 곱한 8만 원을 차감하여 한도는 6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계산한 공제액 계산 값은 92만 5천 원이지만 한도는 66만 원이므로 한도만큼만 공제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번 개정사항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최고 급여 구간의 공제 한도가 축소되었는데요.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에서의 한도가 신설이 되었으므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다면 계산된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1 마이너스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이 하단 계산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볼 건데요. 자녀세액공제는 매뉴얼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자녀세액공제에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를 포함하여 8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의 부양가족 탭에서 자녀란에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 자녀의 인원수가 표시가 되고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 금액이 반영됩니다. 올해 개정사항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준 나이가 기존에는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연령이 조정되었고, 손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손자녀에 대한 코드를 5번으로 사용하여 기본공제만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관계코드 4번으로 사용해야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금액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부터는 30만 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더하여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을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의 부양가족 탭에서 출산 입양란에 표시를 해야 하고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올바르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매뉴얼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로,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2%의 공제율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사항으로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확대가 되어 나이와 총 급여액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한도는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는 9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연금저축 탭에서 퇴직연금의 공제 구분을 1번 퇴직연금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정산명세에 59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반영되고 2번 과학기술인 공제외로 선택하면 정산명세에 58번 과학기술인 공제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공제 구분을 1번 개인연금저축으로 선택하면 정산명세 소득공제에 있었던 38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로 반영되고 3번 연금저축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정산명세에 60번 연금저축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ISA 계좌 만기 시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여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2%의 공제율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액이 납입금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아니거나 공란으로 나오게 된다면 연금보험료 공제 및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후순위 공제이기 때문에 남은 결정세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세액공제를 볼 건데요. 먼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매뉴얼 6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12%의 공제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을 하여 각각 연 납입액 1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보험료 탭에서 일반 보장성 또는 장애인 전용의 금액을 입력하면 정산명세의 보장성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매뉴얼 6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그 외 부양가족은 15%,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로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고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자료 입력의 의료비 탭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자와 지급처, 지급 명세를 구분하여 입력하는데요.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이렇게 8,100만 원이라면 3%인 243만 원을 초과해야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처에서는 의료비 증빙 코드가 1번 국세청이라면 상호와 사업자 번호, 건수는 공란으로 입력이 가능하고 지출액은 공제 대상별로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의료비 증빙 코드가 1번 국세청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 건수는 필수로 입력을 해야 하고 지출액은 지급처별로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안경 구입비도 있다면 한 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50만 원을 초과했다면 직접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에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출산일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를 선택합니다.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 해당 여부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중증질환 결핵 환자 등에서 여부를 선택하여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실손의료보험금란에 입력하여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제 금액이 1원이라도 있다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정산 명세에서 62번 의료비에 이렇게 공제 금액이 있다면 좌측 사용 명세서란에 의료 또는 의로 표시가 되고 전자파일 제작 시 의료비 지급 명세서도 같이 첨부됩니다. 다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매뉴얼 6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근로자 본인과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지급한 교육비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여 전액 공제 가능하고,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대학생은 한 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한 명당 3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중고등학생의 공제 대상 교복구입비는 연 50만 원 한도로 가능하고, 초, 중, 고등학생의 공제 대상 현장 취업 학습 비용은 연 3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이때 직계 존속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전액 공제 가능하고, 이 경우일 때에는 직계 존속도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교육비 탭에서 부양가족별로 교육비를 입력하는데요. 구분을 초, 중, 고로 선택 후 일반 교육비를 입력 시에는 초, 중, 고 교육비와 중고생 교복구입비, 초중고 체험학습비로 나누어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복구입비와 체험학습비를 입력 시에는 각 한도를 초과하여 입력할 경우 한도까지만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처럼 초중고 대상자가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말정산 정산 명세에서는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한도만큼만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해당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 15%를 곱하여 세액 공제액이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는 매뉴얼 6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 기부금 세액 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 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 공제 대상 기부금으로 추가되어 이렇게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한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인 경우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3천만 원 초과일 경우 25%의 공제율로 공제가 가능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인 경우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의 공제율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 일반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 원 추가인 경우 30%의 공제율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자료 입력에 기부금 탭에서 입력을 하는데요. 해당 연도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기부자 별로 선택하고 기부처 정보에 대한 상호와 사업자 번호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필수로 입력을 해야 하며 기부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부 대상액을 입력하고 기부 장려금 단체에 기부 장려금으로 신청한 금액이 있다면 이 장려금 신청란에 입력합니다. 만약 기부 금액이 50만 원이고 장려금 신청을 20만 원을 했다면 기부 대상액은 30만 원, 장려금 신청에는 20만 원을 입력하여 그 합계 금액이 50만 원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코드별 기부금 합계에 부양가족별 기부금 종류별로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전년도 기부금 명세 탭에서 입력을 하는데요. 202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2월 기부금이 있다면 이 전년도 기부금 불러오기를 통해 전년도 기부 명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해야 할 경우에는 코드와 기부 연도, 그리고 기부 연도에 기부한 금액을 입력한 다음 전년도까지 공제한 금액을 입력해 이번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명세 현황을 확인하면 코드별, 기부 연도별로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기부금 명세서 서식이 개정이 되면서 노동조합 회비를 입력하는 란이 생겼습니다. 기부금 반영 내역은 연말정산 정산 명세에 정치자금 기부금 또는 고향사랑 기부금 옆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자세한 세액공제 계산 내역과 세액공제 한도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순서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 순서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2월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2월된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하고 2013년 기부금 중 2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도 공제 대상 금액이 있을 경우 제출을 해야 하는 서식으로 이렇게 공제 대상 금액이 있다면 좌측의 명세서란에 기부 또는 기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세액공제는 매뉴얼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표준세액공제 선택이나 돋보기를 클릭하면 입력된 값을 토대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적은 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기부금 중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의 경우에는 이 표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납세조합 공제는 매뉴얼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합니다.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를 월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자료 입력의 기타 공제에서 세액공제에 있는 납세조합 공제란에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입력을 하면 이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납세조합 세액공제란으로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매뉴얼 10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 95년 11월부터 97년 12월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의 기타 공제에서 세액공제에 있는 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이자 상환액 금액을 입력하면 이 금액의 30%가 계산이 되어 68번 주택 차입금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매뉴얼 10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이 되어 있는 경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자료입력의 기타 공제 탭에서 외국납부세액에 입력을 하게 되면 69번 외국납부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월세액세액공제는 매뉴얼 8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월세액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경우 월세액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개정사항으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자는 15%의 공제율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에 월세 공제 탭에서 입력을 하며 근로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후 무주택자의 경우 우측 상단의 무주택자 여부를 여로 선택해야 마감 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이 주민등록번호 소유자라면 임대인 성명은 필수로 입력을 해야 하고 나머지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월세액까지 모두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한도 750만 원에서 최대 공제율인 17%를 곱한 127만 5천 원을 초과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월세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750만 원의 공제율을 곱한 값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럼 이제 50번 산출세액에서 55번 세액감면계와 71번 세액공제계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결정세액은 해당 근로자가 올해 부담해야 할 세액이고 여기에서 그동안 납부했던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 금액이라면 납부를 해야 하고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과정에 따라 모든 사원의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마감을 하는데요. 마감은 총괄 탭에서 진행합니다. 지급조서 제출 시 계속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뿐만 아니라 중도 퇴사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총괄 탭에서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